10년 전에 귀농을 했는데 이 그때 방식이 그 이태리에서 넣은 방식이 이 방식이라고 해서 이 고밀식 수영이라고 그래서 저렇게 따지면은 키 큰 방추형. 그러니까 방추가 잘 모르겠지만은 보면은 실타래가 이렇게 있어요. 길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이 방추예요 이게 실타래가. 그래서 이 친구가 키 큰 방추형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벌리지도 않고 요 정도 한 1m 안에서 가는 거예요. 1m 안에서. 그리고 이 가운데가 좀 많이 비었는데 제가 많이 비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심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는. 그래서 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 방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장성에서 1호로 심었거든요. 그랬는데 계속 심다 보니까 이제는 책이라든가 뭘 봐도 고밀식이라고 나와요. 뭐든지 이 사과책을 보면은 밀식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과의 원 고향이 대부분 분들이 일본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과의 고향은 이태리입니다. 이태리고 그 일본 애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본인 걸로 알고 있고 이 친구 이름이 뭐냐면은 미야마 M26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미야마 그래서 일본말 같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서 물어보면은 이걸 몰라요. 이 미야마의 품종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태리로 방식이고 이태리 친구들이 연구를 하는데 무슨 연구를 하냐면은 이 좁은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과를 재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밀식 재배를 지금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m에 4m로 심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70cm까지 왔어요. 사과의 일생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들은 보통 1월부터 딱 수확하고 나서부터는 얘가 휴면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정지 전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잠깐 휴면기에 들어갔을 때 이것보다 한 3배 정도로 더 커요. 나무가. 그걸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이제 알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라내는데 저희가 보통 3월, 4월까지 잘라냅니다. 3월, 4월까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날씨가 봄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꽃이 빨리 피어요. 올해는 한 달 넘게 빨리 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정을 해놨을 때 이 꽃눈이라고 생긴 친구들이 이렇게 밀고 나와버려요 먼저. 그래서 이 얼어 죽는 애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봄동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냉에 익어본다고 말이죠. 네, 봄동상에 익어요. 그래서 전정을 조금은 뒤로 약간 늦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 같은 경우도 조금은 늦추고 있어요. 조금은. 그리고 또 꽃눈을 더 많이 남겨놓고 있고. 네. 그래서 보통 4월 저희가 4월 한 25일 정도 되면 꽃이 피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이게 출월도 안 하고 뒤로 또 빠꾸도 안 해요. 거의 그 시간이 되면 거의 펴요. 일주일 내에 다 펴요. 일주일 내에 다. 그 다음에 또 한 2주 정도 있다 다 지거든요. 그때부터 꽃이 질 때부터 얘네들이 이 생명이 시작이 돼요. 꽃이 지면은 꽃이 딱 지잖아요. 그럼 그게 요만한 사과가 돼요. 그때부터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이 되면은 이 친구들이 보통 사과가 한 5개 정도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친구 가운데 그 대과만 놔두고 다 잘라내요. 적과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적과 작업을 보통 5월에 하고 5월, 6월까지 적과 작업을 해요. 5월, 6월까지. 그리고 7월, 8월 보통 7월, 8월, 9월 이때가 비대기 성장을 해요. 꾸준히 7, 8, 9, 9월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8월 달에 약간 더울 때는 성장을 좀 멈춰요. 이 친구들도. 그러다가 다시 성장기가 되면은 저희가 또 바닥에 이 반사필름을 깔아줘요. 반짝반짝하는 그 은박지가 있거든요. 이게 사과가 색깔이 들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엉덩이 부분이 색깔이 안 들어요. 근데 맛은 다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따지냐면은 이 색깔. 그래서 일본 친구들이 이것도 개발을 해낸 건데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은박지 깔지 말자. 이 필요 없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은박지 깔지 말자 하고 있는데 이걸 또 공판장에 내면은
은박지 깐 친구는 10,000원이 나오면은 안 깐 친구는 5,0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깔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하지 말아야 할 불필요한 행동들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 밭에 은박지를 다 깝니다. 전 밭에 햇빛 잘 들어가라고. 그게 한 10월 정도 되는 거예요. 10월 정도. 그래서 10월 한 초 정도에, 그러니까 은박지 깔기 전에 또 뭘 해야 되냐면은 햇볕 잘 들어오게 도장지, 이 햇볕 정정이라고 도장지를 또 다 잘라줘요. 몇 월달에? 10월 달에요. 햇빛 들어가게. 그 이파리를 다 잘라준다는 얘기? 아니요, 가지를 자르면 가지 그러면- 이파리가 떨어져 나와요. 그럼 소장님, 네, 은박지 깐 것과 깔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도나 그런 자체는 차이는 없어요. 동일하다 그 말이죠. 차이는 없어요. 그래, 차이는 없다는 왜냐면은 말이죠. 제가 그 은박지를 안 깔았거든요. 그 단지 보기만 좋은 떡이다. 그럼요. 은박지를 깔지 않았는데 브릭스는 다 나와요. 브릭스는 잘 나오는데 그 단지 색깔이 조금 엉덩이 부분이 이 노랗게 나와요. 사과는 익어가면서 이 안에 씨 있는 데 있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단맛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얼음 사과라고 아시죠? 그 무슨 사과라 그러죠? 꿀사과. 꿀사과. 예. 꿀사과 보시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꿀이 들어있죠. 꿀이 있죠. 뭐가 있죠. 그게 사실은 이렇게 사과 전체로 쫙 퍼져야 될 그 꿀이에요, 꿀. 근데 이게 퍼지지 않고 가운데 이렇게 뭉쳐 있거든요. 이게 밀병이라는 병이에요. 아. 이게 그 온도의 차가 너무 급격히 낮에 온도하고 밤에 온도하고 뭐 15도 이상, 20도 이상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밀이 쫙 가운데서부터 해갖고 퍼져야 되는데 이 친구가 퍼지지 못하고 가운데 뭉쳐버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밀병에 걸리면은 이 저장하기 힘듭니다. 이거 저장성이 안 좋다는 거지 맛이 없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저장성이 없는 거고 사실은 이 꿀이 다 퍼졌다면 더 맛이 있겠죠. 햇볕 본 거하고 보지 않는 거하고 당도나 그런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사과도 햇볕을 계속적으로 안 보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4월 말부터 11월까지 햇볕을 보거든요. 햇볕을 보는데 어디를 안 본다 했죠? 엉덩이 부분을 안 본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엉덩이만 안 본다고 해서 뭐 맛이 없다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친구들이 좀 더 예쁜 사과를 만들어내니까 일본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반사 표시를 깔아서 이 빛을 반사시켜서 엉덩이 부분을 빨갛게 만들어서 예쁜 사과를 만든 거지. 반사 필름을 깐다고 해서 그렇게 맛있는 사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사과가 색깔이 빨갛게 들어오기 전에도 수확을 했거든요. 수확을 해가지고 깎아서 먹어보면 맛 다 좋아요. 단순히 색깔만 안 들어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1월 정도부터 저희들은 한 11월 중순이나 말 정도 되면 그때부터 수확을 시작합니다. 품종이 부사예요. 같은 게그막 쪼아먹고 그러잖아요. 그걸 뭘 방지? 백골 방지는 어렵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종이 있어요. 타이머 달린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쳐도 안 됩니다. 과수원 있으면은 과수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큰 바위가 저희가 다 산이에요. 요렇게가. 그래서 산에 있다가 들어와서 가위는 거의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 지금 이 반짝이 보일 거예요. 저것을 한 몇 년 전부터 달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효과가 저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니까 종은 칠 때 종 줄에도 앉아 있거든요, 새들이. 이 친구들이 학습을 해가지고 알아요. 근데 쟤네들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니까 쟤네들을 무서워하는 것 같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그 바람풍선이라고 춤추는 친구들이 있죠, 모터로 해서. 그 친구들 8개를 달았거든요. 8개를 달았는데 거의 안 들어와요. 쫙 멀리서도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지금 보이시는 그 나무 그 쇠파이프 있죠. 거기가 3m 50이에요. 그 위로 그 풍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데에서 이 춤을 추잖아요. 같이 생긴 거 말고. 연이 아니고 바람으로 고깃집 같은 가기 같은 데 못하고 춤추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애네들을 했는데 걔네들은 효과가 진짜 100% 효과인데 문제는 한 40만 원을 주고 하나씩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 비바람을 맞다 보니까 1년이 되니까 절반 정도 고장이 나요. 그래서 갈았어요, 새로. 근데 그 다음에 또 고장이 나고 그래서 조금 비용 측면에서 좀 저기 종도 달아놨잖아요. 종은 한 300만 원 정도? 사과 하신 분들 올라타시고
또 보실 분들은 올라타셔도 돼요. 이 방식이 타서 작업을 하는 차예요. 수확할 때도 이 차로 수확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작업을 할 때도 이런 걸로 작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꽃사과예요. 꽃사과. 사과가 수정률이 70% 정도 되거든요. 자가 수정률 70%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수분수로 이 꽃사과를 심어 놓거든요. 꽃사과를. 얘는 그냥 꽃만 피고 마는 거예요. 열매 달려요. 조그마한 거. 애기 사과요. 그 산사라고 그 소주 있잖아, 만드는 거. 그 만드는 그 조그마한. 이 사과가 제일 위에 있는 친구 하나가 대장으로서 우리가 좀 일을 시켜야 돼요. 키 큰 친구 하나를. 수분수를 빵 올리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사용을 할게요. 이 친구를 이렇게 하나를 지정을 해 놓으면은 이제 그 친구 밑으로 해서 전정을 해줘야 돼요. 그 친구 밑으로 해서 차근차근. 위에 전정은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전정은. 그리고 안에 요렇게 붙어 있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은 다 사과인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과가 여기에 달려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 친구 바람에 이렇게 날리면은 이게 점거가 안 되겠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바람에 날리니까. 그래서 옆에 붙어 있는 친구들은 웬만하면은 살려두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세요. 네, 잎는 여기 있네. 이게 인분하고 뼈 쪼가죠. 이게 헷갈리니까 네. 우리 초보자들은 잘 몰라서. 초보자들은 꽃눈과 잎눈을 잘 구별을 못 하는데 이것을 구별하기 편하게 하시려면은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 나무들 자른 것들 있잖아요. 네. 이 친구들을 이렇게 물에 꼽아놔요. 그러면은 꽃을 피울 거예요. 꽃을. 꽃을 네. 잎눈은 잎이 나올 거고 꽃눈은 꽃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잎눈이나 꽃눈한테 포스트지로 아니면 다른 그 색깔 있는 테이프로 발라놔야겠죠. 네. 그래서 잎눈과 꽃눈을 본인이 파악하기 좋게 좀 이렇게 실험을 해봐야 돼요. 보통 이 나무 하나에 얼마를 거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주간이라 그래요. 주간. 그 다음에 요게 주씨라 그러고, 그 다음에 결과지라 그래요. 사과 열리는 거. 예, 사과 열린 결과지. 주간, 주지, 결과지 하는데, 주간 보시면은 아래 가장 두꺼운 부분 있잖아요. 그 두꺼운 부분에 두꺼운 부분에 지름이 10cm다. 그러면은 보통 거기에 120%를 더해서 10cm다. 그러면은 120개 정도를 걸으라 그래요. 예. 20% 여기서 그렇죠. 근데 왜 20%를 10cm다 그러면 미리수로 100mm잖아요. 근데 20%를 더해서 120개를 걸으라 그러거든요. 밑에 가장 밑에 주간에. 근데 왜 120개를 걸으라고 하냐면은 20개는 분명히 중간에 새가 먹든 뭐 병에 없어지든 없어질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개를 수확한다 생각을 했을 때 잃어버릴 거 20개 더해서 120개를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배웠거든요. 배운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대로만 전달해 드리는 것 뿐이거든요.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잘라버리셔야 돼요. 꽃을 피울 때 가장 힘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도 그 영양분을 가장 많이 이렇게 소모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적으로 위에는 하나나 두 개를 남겨놓으면 돼요. 하나나 두 개를. 근데 여기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넷, 5개나 남겨놨네요, 제가. 그러면은 한 4개만 남겨놓을게요, 4개만. 여기서 이렇게 이 가지에 지금 4개를 남겨놨는데 분명히 꽃 피울 때 저는 또 2개를 없앨 거예요. 근데 냉해가 와서 이 4개가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냉해가 와서. 그래서 지금 전 냉해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농민들이 뭡니까 손해가 많아요. 손해가 항상 꽃 필 때 냉해가 와요. 이 기후가 소리가 내려서 그런 건가요? 네, 기후가 갑자기 동남아시아 기후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희한하게 꼽힐 때 이렇게 서리가 와요. 꼽힐 때. 도저히 자연은 저희가 이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뭐 골프장에서 쓰는 약이라고 이렇게 누가 그 회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몇 개 갖다 놨거든요. 근데 저는 골프를 안 쳐서 모르겠는데 그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골프장에 가서 서리가 내렸을 때 골프를 치면은 서리 때문에 골프공이 미끄러지고 이게 안 좋대요. 그래서 그 서리가 온다고 하면은 그 골프장에서는 그 약을 친대요. 그러면은 이 서리가 안 낀대요. 아까 그 직경에 비해 가지고 120개를 단다 했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실라면. 주간이 예. 주간의 지름이 예. 100mm였을 때 예, 예. 100개를 달면 되는데 100개를 단다는 이야기는 뭘 100개를 단다는 이야기는 과일을요. 과일을 그러니까 없으니까 20% 해가지고 120kg 달아. 과일을 100개를 단다. 예, 예. 100개를 딸라 그러면 수확을 하려면 120개를 만들어야 돼. 100개를 딴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나무에 과연 몇 개를 달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들이 과연 몇 개를 달았을 때 건강한 이 나무를 잘 키워내는지를 연구를 한 거예요. 예, 예. 교수님들이. 그래서 직경에 이 대비해서 사과를 달아서 키워보니까 이 친구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한다. 이거를 이제 연구해서 알아내셨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달았어도 안 되고 너무 조금 달았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라라고. 그러면 예. 꽃눈 하나에 네. 몇 개가 달리는 한 5개 정도 열려요. 5개 정도. 예, 아니, 예. 그게 그래서 우리가 100개로 만들려면 그러면 그 20개밖에 안 되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 꽃눈 수가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2개 달아놨거든요. 2개. 예.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여기까지 셋. 그게 예. 저 꽃눈 하나가 나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거기 꽃눈 하나에 열매가 5개가 생기는데 요렇게 5개가 생기는데 그쪽에 하나만 놔두고 다 또 하나만 놔두고 다 저희가 적과를 해버리니까 나중에 가서는 여기에 사과 하나 달리고 여기에 사과 하나 달리고 여기에 사과 하나 달리고 이런 식이에요. 이제 100개가 된다 이야기네. 120개. 그렇게 해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일곱 쭉 하면은 오케이. 아래까지 해서 120개를 달겠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20개도 넓게 놔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봄에 분명히 냉해가 또 와요. 더 많으니까, 예, 냉해가 더 오니까 많이 오니까. 그때 대비해서 120%가 아닌 더 많은 양을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정에 왜 하는 것 같아요? 전정을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예, 이쪽은 다 된 거예요. 전정을 왜 하는 것 같아요? 햇빛 잘 받으라고. 예. 우리가 보면은 햇빛 안 들어가고, 예? 예. 햇빛 안 들어가고 바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곰팡이 슬고 균 생기고 벌레 생기고 걔네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환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정을 통해서 햇빛 잘 들어가게 만들고 바람 잘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도 잘 들어가고 우리가 아래에서 SS기로 이렇게 약을 쏘잖아요. 그러면 그 약도 잘 들어가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그런 목적으로 전정을 하는 거예요. 이 다수 조정도 하고. 예. 이 목적이 없는 가위질은 하지를 마라 그러더라고요. 예? 왜 일 없이 자르고 있냐 이거지. 예? 얼마나 이 친구가 자기 애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이 친구가. 예? 이런 것은 다 벗겨주는 게 좋습니다. 요 속에가 알들이 이 동면을 하거든요. 얼마나 이 친구들이 이 키워낼 수 있을까 하면은 여기는 젖목 부위입니다. 예. 젖목 부위를 재지 마시고 바로 그 윗부분을 위에. 재십시오. 여기를. 예. 여기를 딱 재시면은 보통 한 이 정도 되면 몇 cm 될 것 같습니까? 12cm, 12cm. 12cm 될 것 같습니까? 네, 한 12 정도 될 것 같은데. 12cm면은 120mm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 나무는 120개를 달아야 정상인데, 예? 거기에 20%를 더 달아주는 거. 20%, 120개, 20%면 24개를 더 플러스 해야 되죠. 144. 144개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144개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게 144개가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 예?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과를 144개를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144개를 왜 다냐? 이게 사과가 크면서 병이라든가 아니면은 예? 새가 쪼아먹고. 병이나 곤충들이나 이 친구들이 피해를 입혀요. 그래서 이 20% 정도는 없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120%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주간의 두께만큼 해서 사과를 달아놨더니 건강한 사과가 열리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수가 나온 거예요. 그냥 필요해요.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읍이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를 이렇게 유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묶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인해놔야죠. 스프링 이하로. 가운데는 보통 수평으로 하시고 위에는 약간 더 아래쪽으로. 네. 그다음에 아래는 위로. 약간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맞는다 그래요 이게. 네. 위에는 동그란 느낌. 위에는 예, 이렇게 방추. 이렇게가 아니에요. 예? 위에는 갓처럼 이렇게. 위에는 이 방향으로 중간은 이렇게 하고 아래는 이 방향으로 아, 하면은 이렇게 통통. 그렇죠. 약간의 균형이 이루어지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서 해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그 꽃 눈들이 이제 잎들이 나와서 이 친구가 나오면 이 친구를 없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친구도 없애고 이 친구가 나오면은 없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없애면은 또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예. 그래서 하나씩 늘려 나가시면 돼요. 이 친구한테 이쪽이 없다. 예? 그래서 하단체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 눈이거든요. 눈이잖아요. 이 눈 위에를 잘라놓는 거예요. 눈 위에를 이렇게 예? 눈 위에를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눈 위에를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힘 세게 좀 잘라져 버리는데 살짝 힘을 주면은 목줄부까지 이 가위가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 윗부분 있죠? 윗부분에서 한 50cm 밑으로는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면은 이렇게 그곳에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데만 몇 군데?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해놔야 되겠네요.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있는 걸 정확한 좋은 것만 딱.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면 이렇게 나와야 돼. 다 나오면은 너는 그냥 없어져 버려. 예? 이렇게 내가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나오면은 놔둬야 돼. 무조건 놔둬야 돼. 안 나오면은 다 나오면은 버리는데 그러죠. 그래서 무조건 아상 처리는 3월경에 하는 게 가장 좋다고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물 막 올라올 때 그때 아상 처리를 하시래요. 그러면은 된다. 그리고 또 아상 처리를 하고 그 아상 처리를 하기 싫으면은 BA라는 약재가 있어요. BA? 예, 그 약재를 발라서 ABA 아니고 BA. 예, 그 약재를 발라서 이렇게 내면 돼요. 이렇게. 뭐 얼마 쉽습니까? 그냥 이거 약재를 어디다 그러면 그렇게 상처 낸 데다 바른다고요? 아니면 네, 붓으로. 붓으로. 이렇게 약재 BA요. BA. BA. 예. 참고로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